정부의 지원 제도, 채무조정 제도 이런 걸 활용해서 잘 극복해 나간다면 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하는 그 비율이 좀 줄었다. 대출 받는 서민들이 좀 줄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겠으나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면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일견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돈은 필요한 사람 한 분들은 많이 기존하고 같이 있다면 공급이 줄었다면 결국은 이제 수요를 어디선가 그 충족을 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은 뭐 사채 시장으로 갔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아직 발표는 집계는 다 못했지만 서민금융연구원에서 이제 이번에 2만 한 2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 일단은 그 사채 시장으로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부 지원 제도, 그 정부 4대 정책 상품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늘고 정부의 지원 그 제도, 예를 들어서 채무조정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분도 늘고 그래서 예. 뭐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새해에 좀 눈여겨봐야 될 서민 금융 대책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그 좋은 제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걸 서민들이 잘 알아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11월 달에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네. 해가지고 자영업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정말 그 사업 환경이 안 좋고 운이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휴업 폐업을 한 분들, 네. 물론 이제 그 사치 향락업이 아니고 1년 이상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그 질적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2년간 그 채무 상환을 유예시켜주고요. 네. 이자만 갚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미수금융 그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 창업자금은 7천만 원, 운영자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네. 자금 지원을 또 해줘가지고 빨리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존 제도와 다른 점은 일단 채무 조정을 받고 나서요 9개월 동안 그 연체 없이 잘 상환을 해야만 이제 이 제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그게 9개월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사전 심사에 통과만 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새로운 대책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중단이 됐었는데요. 지금 조금 있으면 또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금리 청년 대출 그 이제 햇살론 뉴스라고 하는데요. 저금리 청년 대출이 이제 1월 달에 아마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총 1천억 원 정도가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34세 이하, 예. 뭐 청년이 34세인가 봐요. 34세 이하의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한 분들, 그리고 이제 취업은 이제 했지만 중소기업의 1년 이하 근무자들, 소득이 3,500만 원 이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3.6에서 4.5% 연 이 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예. 최대 이제 1,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돈이 급하다고 해서 사채 시장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정부의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좀 그 대상에 따라서 금리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사회 취약계층이나 이런 경우는 3.6% 수준. 그다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4.5%. 뭐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금리를 잘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고.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업 자체가 위축이 되고 하다 보면 암 시장을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 우리가 조사해 본 거 보면 노인분들, 예. 주부분들이 또 고리사채로 많이 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나눈 게 있는데요. 그게 채무자 그 대리인 제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2014년도에 도입을 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11억 5천만 원의 그
예산을 이제 좀 땄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정부에서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그 채무자를 대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불법 사채업자가 뭐 연 뭐 몇십 프로 뭐 이렇게 갚으라고 연락이 온다. 그러면 그분하고 싸울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채무자 대리인을 좀 선임하고 싶소. 그러면 채무자 대리인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서면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사채업자한테. 그러고 나면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SMS도 안 됩니다. 하여튼 연락을 해서는 안 되게끔 하면서 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 예. 이게 이제 금년 1사분기 중에 이제 나올 그런 대책인데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이제 그 나오면 그리고 이제 실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 예. 상당히 그 서민들이 올해는 좀 걱정을 좀 덜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네. 얘기거든요. 어제 저희가 리포트로 해서 뭐를 보도를 해드렸냐면은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있지 않습니까? 네.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채 증가율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군요.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그 대출 비율 증가율을 보면 다른 세대보다 한 두세 배가 많게 되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참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대출을 어떻게 좀 줄일 수가 없을까? 내지는 사채 시장으로 유입되거나 과중한 대출 때문에 이 곤란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굉장히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정도면은 이 경제적인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외에 또 뭐 노인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팁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그 시중에 책이 나오는데요. 아 예. 제가 머니 힐링을 2012년도에 한번 썼었고요. 네. 힐링, 돈도 힐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엔 테라피, 치유 예. 이걸로 해서 썼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정부의 우리나라처럼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채무 조정 그 구체적으로 하면 민간 채무 조정 법률적인 채무 조정 이런 기구들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빚을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이것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아무리 제가 이제 들어오는 건 이제 뻔하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 같으면 소득이 거의 끊긴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빚을 계속 돌려막기 해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 은퇴 좀 되면은 좀 큰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 FPS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청이 많이 오는데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무 상담을 시켜야 돼요. 예. 50대쯤 되면 55세 되면 한 두 차례쯤 교육을 시켜갖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이제 고령자 보호법도 이제 시행 통과가 돼서 예. 시행령이 마련될 건데요. 이분들한테 그 노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재무 설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니까 예. 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이게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상당히 그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도 뭐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그게 이제 올해 그 하반기 중에 나올 건데요. 우리가 카드 포인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 얼마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한 군데 모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주거래은행에 입금시켜주겠다 이런 제도까지 나옵니다. 사실 그렇군요. 이게 엄청 도움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모기지론이라 하지요. 예. 지금은 60세 이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야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55세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높을 때 네. 주택연금이라든가 걸 통해서 노후를 설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톡.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